과연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사락스입니다. 18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화의 피드백을 조금 해보자면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준환 교수님이 순위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게 가능했다,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솔직히 뭐 차트 조금 본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순이가 이번에 병원에 온 거는 흉부외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외과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거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면은 준환 교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제 몸의 상태에 대한 주치의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주치의가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맞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10화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친구분이 기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제가 엄청 많네. 많이 벌어야 하는 거죠? 작년에 재산세로 1,000만 원 냈습니다. 재산세로 1,000만 원의 이억 정도 연봉이 부럽습니다. 재산세로 1,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저도 자산 아마 규모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산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한 100억 이상의 자산가 준것 같더라고. 가족 간의 기증이 아니고 완전 친구 사이면은 거의 사실은 남이 봤을 때는 제3자 남이죠. 완전 남인데 솔직히 간이식은 부부끼리도 잘 해주기 어려운 수술이긴 하거든요. 간이식이 그죠. 여기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가족끼리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거부하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그래 너가 간이식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친구분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그죠. 이게 간이식 해주실 건가요 저한테? 아니, 저는 안 해드리고 저는 안 해드리고 나도 안 해줘. 그리고 저도 안 받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서류가 되게 많긴 한데 그 서류들이 다 뭐 동사무소나 인원24 이런 데서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긴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이제 오히려 친구 사이임을 진짜 증명하는 사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증명해?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진짜 옛날이긴 한데 돈 없으신 분들이 피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고 뭐 이런 얘기도 오. 있었대요. 80년대 70년대 매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돈을 받고 기증을 받으면 너무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걱정하는 거는 실제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맞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협박을 당했다든지 황두나 환자분 처음에는 되게 심각하게 왔잖아요. 오토바이 맞아요. 사고에서 헬멧도 안 쓰고 요즘에 또 오토바이 사고가 되게 많이 그니까. 있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재활이 돼가지고 힘들게 걷긴 하지만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언젠가 이분이 언어 재활도 잘 돼가지고 뭔가 어떤 사연이 또 숨어있지 않을까. 이분이 안 그러면 왜 계속 나오겠어요. 뭔가 에피소드 풀어나갈 게 있으니까. 그런가? 수술 이제 잘 되는 어떤 최성화 교수님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한 스산한 BGM 못 들었어요? 어린 사람들이 신경의 회복력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아니 깜짝 그리고 놀랐다. 여기 트리생에서는 엄청 메이저한 사고를 당해도 살아 살아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화에 나왔지만 이분이 브로카 영역을 다치셔가지고 지금 말에 대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어 재활을. 근데 브로카라는 게 진짜 답답할 것 같은 게 자기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도 해. 그리고 글을 봐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입이 꼬매진 것처럼 이게 뭐죠? 하면은 뭔지 다 알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근데 신기한 게 말도 못할 뿐더러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비슷한 질환 중에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베르니케 영역을 다치면은 유창하게 말은 하는데 말들이 구서가 없고 그럼 조합이 안 되는 거죠. 말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으시니까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신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시아버지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을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지금 깜빵에 있다고. 나라도 결혼하러 가네. 누난 지금 엄마밖에 안 보여. 가을아, 너 상처도 크겠지만 누난 지금 엄마만 생각할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결 선생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게 맞는 게 됐네요. 진짜 이게 촉이 이렇게 맞게 나온다니. 드라마 이름이 좀. 가을이네요. 이 상황에서 가을이라는 이름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뇌 구조도 되게 특이한데 아니. 여기서 보면은 장결 네. 선생님도 동생이 파혼을 당해서 그거를 누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을아 난 지금 너 얘기가 귀 안
안 들어와. 엄마밖에 눈에 안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좀 이상하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장기훈 선생님이 엄마가 다치고 엄마가 그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한 거가 슬픈 거는 이미 그것 때문에 병원도 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급성기가 지나고 어떤 회복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동생은 방금 파원을 당하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를 좀 위로를 해줘야 돼요.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역시 의사들 사이코다. 장경호 선생님이 역시 공감 능력이 좀 나아진 것 같더니 다시 이번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되게 감정을 캐치를 못한다는 평이 되게 많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장결쌤은 그래서 MBTI가 분명히 T일 거예요. 완전 T일 것 같아. 선생님도 지금 이 씬을 보고 가을이란 이름에 집중하고 웃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깊게 공감. 선생님도 T잖아요. T예요. 나도 T야 근데. 뭐야 씨. 형이 미국 갈지도 모른대. 양석형 교수님이 추미나 선생님한테 밥 먹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미나 선생님은 되게 기대를 하면서 장면이 끝나는데 이게 미국 간다는 얘기를 혹시 하려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다 어디 갈 일이 생겨 다. 뭐 이렇게 다들 어디를 가시려고 그래. 그냥 코로나 시절에 얌전히 계시다. 한 명도 콜 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또 불길한 얘기와 함께 발탈이랑 숨쉬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빌러스 보미팅 계속하고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온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이면 가요. K로 리버라스레이션 생겨서 근처 병원에서 NGO로 지혈은 했는데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이렇게 대타가 없는 교수님들의 삶이 되게 고달프긴 한 것 같아. 특히 지금 다 젊잖아요 우리 패밀리들이.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그러겠다. 말이에요 진짜. 당직도 더 많이 쓰시겠네. 당직이 근데 많은 날에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당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픈돼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모르겠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웃기는 게 응급실 환자의 콜을 받고 가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병동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 오프면은 오프라는 가정하에 이렇게까지 막 응급실 환자분 콜을 받고 가진 않겠죠. 그럼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겠죠. 오프면은 속초에 가는 게 이해가 되고 속초는 뭐 멀잖아요 일단. 오프면은 가도 되죠. 그리고 그럼 응급실 콜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올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병동 환자가 진짜 자기 입원 환자분이 수술을 했는데 안 좋아지셨다 그러면은 어디 있든 웬만하면 가죠. 약간 이상한 측면이 있긴 하네요. 교수님들이 노티를 받고 다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노티라는 게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수님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뭐 몇 세 환자, 남성인지 여성인지, 병원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에 뭐 중요한 수술을 받았다든지 전신질환이 있든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특히 그리고 수술과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식사를 언제 했고 물을 언제 마셔서 수술을 언제 할 수 있다, 수술을 언제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전성 때문에 진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8시간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바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궁금하실 사안일 수도 있고. 그럼 티하는 게 국시 실기 평가에 있잖아요. 그쵸. 뭘 진짜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맞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당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노티를 별로 안 해본 아랫연차 선생님들일수록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환자를 열심히 받고 이 환자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정보가 많은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다가 그래서 뭐 어쩌자가! 왜 그런 거는 잘하시면서 우리는 왜 말을 길게 할까? 이것도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랫연차에 석션 주세요. 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는 3배 확대된 시야로 보고 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제 눈에는 수술 중에 지진 난 거랑 똑같아요. 수술 중에 교수님의 손을 치는 거는 사실 정말 안 해야 돼. 옛날 80년대였으면 한데 이렇게 쳐맞아요. 그게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쳐맞아도. 심지어는 막 움직이지도 말아라. 좀 우스갯소리로 숨도 쉬지 마라.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 있었잖아요. 아, 숨쉬어서? 숨을 너무 크게 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교수님 이젠 못 참고 이제 너 나가라고. 안정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3배 룹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룹배를 쓰고 있으면은 딱 그 시야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거나 불이 이렇게 무영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엄청 신경 쓰여요, 솔직히 말해서. 제 시야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얼굴 작으시네요. 교수님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히 인턴 선생님들 막 불 맞춰야지, 열심히 맞춰야지 하면 불이 막 이제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그러면 그 시야가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은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나가! 지진 났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지진 났냐? 좀 유명한 얘기예요. 보비라 해도 될까요? 아니요, 타이로 할게요. 타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 지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비로 할까요? 라고 했잖아요. 혈관을 지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안 나게. 두 번째로는 헤모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플러 같은 거죠. 혈관을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피가 안 나게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타이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비가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그냥 지져버리면 되니까.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실제 하시는 것 같아요. 손 움직임을 보니까. 그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신 중이셔서 다른 검사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유방암 2기로 생각됩니다. 나쁜 소식 전하기로. 3cm 정도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된 상태예요.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항암 치료로 종양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수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패밀리가 아닌 경우에는 다 이 공감 능력이 다 안 좋은 것 같아. 보통은 나쁜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돼서 부감이 있지만, 암으로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잠깐 보통 좀 끊어주는 게 좋거든요. 암이라고 하면 환자분이 수용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얘기는 얘기해봐야 솔직히 잘 안 들려요. 환자분이 다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다음에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헛웃음 막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써가지고 진짜 실제로 만약에 이러면은 옆에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환자분이 아 웃기세요? 막 이렇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웃겨? 아기 낳고 나서 그러고 항암 치료 받겠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아기만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짧은 사이에 기대도 안 했던 아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도 지금 알게 됐는데 아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산모와 아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에 제 경우라면 망설이지 않고 산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치료 방향 자체가 의학적으로도 산모 혹은 암 환자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아까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했으니까 표적 치료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임신 중일 때는 임신 2기 중간 정도까지는 항암 치료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데 3주 동안. 그 이후로도 유방암 수술도 하고 출산 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할 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산모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선택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 그래.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산모님이 제 여동생이라면 저는 임신 유지하며 기다렸다가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도 많고 환자분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혹시 선생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냐. 마법의 단어. 네.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 특히 저희같이 급박하지 않은, 생명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이 하나 없더라도 그걸 또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환자분이 정말 앞으로 불편할 것 같고 앞으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지만, 환자분이 안 하신다고 해도 돌아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데, 길게 설명을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해도 그 설명의 몇 %나 이해하시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어쨌든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가족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 가족이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보통 그걸 따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제가 그거를 선택지를 드리고 나서 제가 거의 결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관여를 해도 되나 싶을 때도 많고. 근데 그죠. 환자분이 선택하기 어렵죠. 자기가 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도 선택을 또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ER, PR, 헐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ER, PR 이런 게 포지티브면은 타목시펜 같은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은 클론 항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암만 선택적으로 조져버리는 좋은 애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걔네만 파괴하니까 너무 독성이 강하고 암을 죽이려는 약해지고. 항암 치료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많이 사라진, 암만 주지니까. 아쉽게도 지금 도재학 선생님 와이프가 그런 좋은 애기들을 쓰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죠. 이 표적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면은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협진이 나가지고 보러 갔는데 환자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 암을 솔직히 암이란 게 무섭잖아요. 치료하기도 무섭고 그래서 의외로 방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브레스트가 가슴이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괴사도 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이신 분이 있었는데 막 여기서 피가 엄청 많이 나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해결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치료해드리고 아 이분은 그래도 좀 안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잊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 후에 그분은 혈족항암의 대상이 되신 거죠. 혈족항암 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고 진짜 조금만 남아서 그거를 유방외과에서 제거를 하고 우리 쪽에서 같이 재건을 하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다고? 역시 현대의학 짱짱맨? 대단한데? 건희 이상형이 장기호 선생이래. 표정 보소. 여기에 건희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어. 아, 안정원 교수님이 굉장히 질투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당직일 때 그거 알아서 해 이 새끼야. 잘못 지켰겠네. 힘든 수술 계속 들어와서 불러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이 선생님 없이 들어와가지고 툭 치면은 이제 나가 이 새끼야! 뒤통수 가격당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신고받아서 출동했습니다. 의사가 킥인가요? 괜찮아 신분 확인했는데 물질병원 의사라고 합니다. 아니 한 명만 안 나와 예고편에 익준이만 안 나와. 여기서 40대 의사거든요. 그리고 익준이가 하필 이날 강남역에 친구들 만나러 갔어. 의룡이라는 만화책의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익준 교수님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는 않겠지? 라는 좀 불안감이 있네요. 이 만화 보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건데 궁금하면 꼭 보세요. 명작입니다. 진짜 초명작이에요. 아직 이익준 교수님은 근데 확정 난 것도 아니니까 친구 만나고 와서 내 수술이야? 뭐 약간 이러면서 아무튼 별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10화 내용을 좀 봤는데 얘기는 오질나게 했지만 별 내용이 없죠? 트리생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오늘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사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